네, 청와대가 이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. 어제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이 개헌안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건네고 26일에 발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. 어제 공개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먼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이 같은데 이 방법론을 놓고 날카롭게 맞붙었었죠. 이 청와대 결론은 이렇습니다. 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. 이 야당이 그동안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. 청와대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죠.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. 네, 대통령이 개헌안을 밀어붙인다면서 이 가뜩이나 마뜩찮아 했던 야당들은 이 핵심 쟁점이었던 권력 구조 문제,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를 놓고 이 시각차만 다시 확인을 한 셈이죠. 특히 자유한국당이 예상대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.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. 김성태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.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. 네, 바른미래당, 또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회 주도로 개헌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합리적인 개혁안이다 이러면서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국회를 압박했습니다. 이 정부 형태 관련해서는 예고했던 대로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이 4년 연임으로 바꿨습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임기를 2022년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. 이 대선 결선 투표도 도입을 했습니다. 지금은 이 선거에서 딱 한 표만 더 받아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. 앞으로 이 결선 투표를 도입을 해서 40% 지지를 받았는데 1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좀 더 짚어볼 내용은 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. 사실 이 만 18세라면은 결혼, 취업 이거 다 할 수가 있고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데 이 선거권을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. 또 국회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를 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도 했는데요. 그동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본 거죠. 이 두 가지는 사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좀 솔깃한 부분입니다. 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자, 이제 개헌안은 나왔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? 네,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대통령 개헌안이 지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아주 낮아 보입니다. 이 총리 선출권, 또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, 여기에 이 토지 공개념 조항까지 다 이 합의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지금 국회 상황은 이 자유한국당 혼자만 반대해도 안 됩니다.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. 청와대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를 하더라도 이 국회 개헌안이 5월 초까지 합의만 된다면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친절한 뉴스였습니다.